영재.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기억해 봅시다. 자,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AB라는 게 1보다 크다라고 딱 줬어요. 자, 그런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가 1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얘를 딱 봐도 곱셈공식 변형이 이용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곱셈공식 변형이란 게 이제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을 하시게 되면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A-B의 제곱에 플러스 2AB라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둘 중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를 써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필요하죠. 자, 그럼 얘네들이 뭐 하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쓰고요. 아니, A 플러스 B를 쓰고요. 자,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그럼 얘를 제곱했을 때도 0보다 크긴 크겠죠. 자, 그리고 이제 2AB하고 뭐 해야 돼? 얘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부등호 방향이 서로 같을 때 뭐 더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2AB를요 이제 마이너스 2AB로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2A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두 식을 이제 더할 거거든. 근데 더할 건데 더하게 되면 여긴 부등호 0보다 크고 0보다 얘는 마이너스보다 작잖아. 그럼 크고 작은 거니까 합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얘로 안 볼 거고 얘를 볼 거거든요. 얘는요. 자, A-B를 제곱을 할게요. 자, 그럼 A-B의 제곱이라는 것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 A가 1이고 B가 1일 수도 있죠. 뭐 서로 다른 A, B라고 안 나와 있지. A가 1이고 B가 1이면요. 얘네들이 뺐을 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거고. 자, 그 다음에 2AB라는 게 1보다 크잖아. 그럼 걔네들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고요. 그 다음에 2AB는 1보다 큰 애예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큰 거니까 걔네들이 합치면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로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 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뭘 줬냐면요. 이제 아까 기억하고는 좀 다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2AB가 1보다 크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A 더하기 B에 대한 그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요거 쓰면은 좀 더 깔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A-B제곱 그리고 더하기 2AB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곱셈공식 이용해서. 자,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죠. 그럼 예를 들어서 0일 수도 있고 만약에 0이야? 그럼 넘어가면은 2AB가 1보다 크다 맞지? 근데 A-B제곱이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1이 되면요 넘어가면 0이 되죠. 그럼 2AB가 무조건 1보다 크니? 안 맞지? 그래서 니은이 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가시게 되면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이제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모두 다 0이래요. 그럼 A 더하기 B도 0, B 더하기 C도 0, C 더하기 A도 0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다 더해볼까? 그러면은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지. 그럼 2로 묶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로예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제로거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가 0이잖아. 그럼 이거 0이야. 그럼 C는 0이야. B 더하기 C가 0이면 이거 0이야. 그럼 A도 0이야. C 더하기 A가 0이야. 그러면 C 더하기 A가 0이니까 B도 0이야. 그럼 세 개가 모두 다 0이죠, 반드시.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제 아까 니은 할 때 있죠? 니은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레를 조금 이용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쌤이 얘기한 발레 있었죠? 요게 1이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1일 수도 있잖아. 넘어가면 2AB가 0보다 크다가 돼버리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고요.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실수 AB에 대해서 보기에서 역은 참인데 대우는 거짓인 명제를 찾으래죠. 자, 그럼 일단 보자. 자, 대우가 거짓이라는 것은 명제도 거짓이란 거겠지. 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자, B제곱이 0이시랍니다. 자, 그거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에요. 자, 그럼 이거 자체가 일단 맞는지 봐볼까? 자, P이면 Q이다니까 이렇게 가진 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것은 반드시 A도 0이고 반드시 B도 0이라는 소리죠. 절대값 자체가 양수 만드는 거니까 0 아니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게 양수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하고 제곱하고의 공통적인 역할이 양수 또는 0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A도 B도 0이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걸로 얘기하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둘이 아예 같은 상황이지. 그럼 일단은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결국? 맞는 거지. 서로 같은 거는 서로 포함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한다고 해도 괜찮지. 그럼 뭐야? 대우가 참이야. 아니, 대우가 참이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모두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0으로 바꿔뒀대. 어차피 얘가 이걸 포함하고 얘가 이걸 포함하는 상황이에요. 이 명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바꿔도 참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역도 참이고요. 그리고 대우도 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죠, 일단.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요, a제곱하고 b제곱이 같대요. 자, 그거면은 a세제곱하고 b세제곱이 같네요. 맞니? 자, 그럼 이렇게 분모를 만들었을 때, 자, 그럼 얘를 풀게 되면요,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두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세 개일 때는요, a는 b밖에 없어요. 홀수일 때는 우리가 그 부호가 그대로 살아남잖아. 제곱일 때는 뿔마가 등장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걸 포함한다? 애초에 안 되지. 즉, 명제가 거짓이지. 그럼 모두 거짓이야? 대우도 거짓이야. 자, 근데 이거 역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더 많지. 근데 그게 뒤로 가잖아.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게 이 앞에 얘를 포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는 참인 거예요? 역은 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면 Q에 들어갔을 때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를 얘기하시면 대화할 때 편합니다. 자, 다음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은요, 문제를 봤을 때, 자, A 더하기 B가 짝수이면, 얘가 짝수면, A, B 둘 다 짝수니.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더했을 때 짝수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죠? 짝수 더하기 짝수일 때 짝수가 되고, 또 뭐도 있지? 홀수 더하기 홀수가 있지. 그치? 자, 근데 얘는 뭐밖에 없어요? 짝수 더하기 짝수하고 짝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가 더 많아. 그럼 요게 안 되지. 아, 그럼 명제가 거짓이지. 그럼 모두 거짓이야? 대우도 거짓이야. 자, 근데 얘를 역으로 만들게 되면요, 이 많은 쪽이 뒤로 가죠. 그래서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은 참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내가 원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3번으로 갑시다.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자, 세 명제 P, Q, R이 모두 참이래요. 자, 그럼 P를 먼저 봅시다. 자, P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X가 A의 원소면요, A라는 집합이 원소이면 반드시 어디도 원소래? C도 반드시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A가 X를 갖고 있으면 C도 반드시 X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C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A가 만약에 안 되는 쪽에 있어요. 그럼 C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Q를 봅시다. 자, Q 같은 경우는요, 자, X가 지금 B에 속하면요, 그 X는 A에는 절대 속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X가 B의 원소면요, 절대로 이 X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와 B는 서로소예요. 얘가 갖고 있는 걸 절대로 갖고 있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치? 자, 다음 R은 보시면요, 자, X가 C에 안 들어있대요. 그럼 뭐래요? B에도 안 들어있대요. 그럼 뭔 말이니? C에도 없어, X가. 그럼 B에도 없어. 그럼 이게 참이지. 그럼 이걸 대우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 X가 B의, 아이고, 좀 썼다.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로 만들 수도 있잖아. X가 B의 원소이면 X가 C의 원소인 거예요. 그럼 아까 기억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P하고.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돼? C가 B를 포함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C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단 소리예요. 그래야지 P에 있는 것처럼 A의 원소면요, 무조건 C의 원소에 다 들어가고요. B는요, 자, B의 원소면요, A의 원소가 아니죠. 서로소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C의 원소면 B에 다 속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A가 14래요. 자, B는 11이에요. C는 30이래. 그럼 여기 6이겠지. 그래서 C 빼기 A와 B잖아. 얘 말하는 거잖아. 잠깐만. 맞구나. C 빼기 A와 B니까. 6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 싸움이에요. 이거 명제는 항상. 오케이. 자, 3번 끝났고요. 자,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 사각형 ABC는 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 정사각형이랍니다. 자, 그리고 AC하고 A하고 같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중3 때 봤던 것 같은데. 자, 그럼 A, B, E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PQR이라 했을 때 보기에서 참인 걸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가서 자, 이렇게 내려오지. 그럼 여기가 지금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지금 E지. 자, 근데 우리가 수직선인데 수직선의 출발 지점을 모르잖아. 그럼 여기를 출발 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의 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럼 여기 거리가 한 변의 길이 루트 2라며. 그럼 B는 A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2, 루트 2,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2가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이만큼 간 거니까 A 더하기 2라는 좌표가 각각 생기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을 들어가자.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 대응하는 수를 PQR이래. 그럼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인 상태예요. 자, 그럼 기억을 보면요. P가 유리수래요. 그럼 P가 유리수면 얘는 무리수고요. 얘도 유리수죠. 그래서 Q는 무리수, R은 유리수다. 맞네요. 자, 리을은요. P가 무리수래요. 그럼 얘는요.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어. 왜냐? P가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얘는 0이거든. 얘는 무조건 무리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Q는 무리수? 땡. Q는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어. A가 마이너스 루트 2네. 됐죠? 자, R은 무리수 맞는 말이고. 자, 디귿. Q가 유리수래요. 그럼 Q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A는 반드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유리수야. 그래야지 둘이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R은 무리수예요. R이 얘였죠. 그럼 얘한테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유리수 더하기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유리수고 유리수니까 얘는 유리수가 돼. 그럼 유리수 빼기 무리수인 거잖아. 그럼 뭐겠어? 무리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명제는 해석 싸움이에요. 그래서 쌤이 해석할 때 너무 막 예를 들어 x/x 조건제시법 나와 있으면은 x/x로 절대 읽지 말라 했지. x라는 원소를 가질 건데 그거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 했잖아. 됐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자, 전체 집합 U가 이제 파리아의 자연수래요. 자, 그거에 대해서요. 자, 이제 P에 대한 걸 먼저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 넘기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로 정리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P에 대한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조건 QR의 진리집합을 각각 이제 QR이라 하재요. 아, 근데 아까 첫 문장에서 P가 전체 집합 자연수 1에서 8 이하의 자연수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연수 찾게 되면요. 원소널법을 쓸 수 있겠죠. 1, 2, 3, 4.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면 Q이다라는 게 있고요. not P면 R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두 참일 때 순서상 QR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삼지창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럼 Q가 P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그럼 Q가 반드시 P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니까 원소 몇 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4개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럼 이 4개를 반드시 갖고 있는 거니까 2의 4제곱 개수가 나오겠죠. 1에서 8까지 해서 1, 2, 3, 4 반드시 갖고 있잖아. 그럼 5, 6, 7, 8은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개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나피는 뭐예요? 나피는 결국 5, 6, 7, 8이거든? 근데 R이 그 5, 6, 7, 8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갖고 있고 1, 2, 3, 4는 갖고 있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2의 4제곱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순서상 Q값, R값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6 곱하기 16을 해주셔서 256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Q를 결정하고 R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Q에 결정된 만큼 R을 결정하는 거여서 둘이 곱하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6번으로 갑시다. 뭐 일단 무난하네요. 여기까지는. 자, 전체 집합 U는 자, X와 X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정의된 두 조건 PQ가 있대요. 자, 그게 다음과 같을 때 아, 뭘 자꾸 찌르나 했더니 딴 거였구나. 자, 명제 not Q이면 뭐래요? not Q이면 P래요. 자, 이게 거짓인 원소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명제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집합관계로 보면요. Q의 여집합이 P에 속한다야. 근데 이게 뭐가 되래? 거짓이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P가 not Q를 포함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P가 not Q를 포함하지 않는 걸 찾으면 돼요. 이게 거짓인 걸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P를 봅시다. 자, 루트 3x는 자연수가 아니랍니다. 맞니? 아, 루트 3 이렇게 돼 있구나. 자연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x는 결국 어떻게 구성돼야 돼요? 이게 자연수가 아니려면 루트가 사라지면 안 되지. 그래서 x는 3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3 곱하기 2의 제곱이어도 안 됩니다. 즉, x는 절대로 3 곱하기 k제곱 꼴이면 안 돼요. 3 곱하기 k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3k가 나와버리니까 자연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x는 절대로 3k제곱이면 안 돼요. 그럼 k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해요? 자연수니까. 1부터, 자, 이게, 전체 자연수죠? 그럼 1부터 이제, 예를 들어, 1 넣으면 3, 2 넣으면 12, 3 넣으면 27.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를 보시면요. Q는 200보다 크대요. 그럼 not Q잖아. 그럼 not Q는 200 이하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원래 뭐였냐면은 이 P라는 게 이제 원소가 이제 얘네들을 제외한 것들이었잖아. 근데 그게 not Q를 포함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거짓이 되게 하려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찾아주면 돼? x는 3k제곱이 되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거짓이 됨을 보여야 되잖아. 그럼 낙큐 속에서 이제 뭘 찾으면 되는 거지? 낙큐 속에서 이제 얘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P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써보자. 조금만. 1 그러니까 x를 찾는 거예요. 1 2 4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원래 not Q는 마찬가지로 1, 2, 4로만 있어야 돼요. 근데 1, 2, 4를 제외한 예를 들어 3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3을 갖고 있거나 3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3을 갖고 있으면 일단 이 조건이죠. 여기선 P에는 없는 애잖아. P에는 없는 애인데 이 Q의 여집합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능했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포함할 수 없는 거. 그럼 우리는 Q가 이걸 제외한 애들인 거니까. 이걸 제외한 애들인 거니까. 이걸 제외한 것들이니까 Q의 여집합에서 이거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거꾸로. 거짓인 걸 찾으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2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 그럼 K는 몇부터 몇까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49 곱하기 3, 64 곱하기 3, 64까지 가능하겠네. 즉 K가 8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몇 개예요? 8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P가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게 거짓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포함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거꾸로. 포함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니까 P라는 것 자체가 뭐였어?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애들이었잖아.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애들. 그럼 Q의 여집합에서 얘네들을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다음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세 조건 PQR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성립하냐고 돼 있냐면, 이제 내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할 거야.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을 했을 때 P면 not Q이다라는 집합이 보이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억의 조건에 맞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렸을 때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애니 라는 거야. 이게 참이 되게 나와야 돼.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요. 자, P 교집합, P 교집합 R,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R-Q. 자, 이게 지금 공집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얘하고 얘하고 합쳤을 때 공집합이 나야 되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P 교집합 R도 공집합이어야 되고요. R-Q도 R-Q도 공집합이어야 돼. 그치? 결국 공집합이어야지 합쳤을 때 공집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P하고 R은요, 서로 소예요. 이것도 이제 빼기 법칙 이용하시면요. R 교집합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인 거잖아. 그럼 R하고 Q의 여집합하고도 서로 소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R을 전체 집합을 그리고 여기다가 R이라는 걸 체크했을 때도 P는 여기 쓰면 되는 거고요. Q의 여집합도 여기 쓰면 되는 거야. 야, 근데 Q의 여집합은 여기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 조건 만족시키지. 얘하고 얘하고 안 겹치고 얘하고 여기도 안 겹치잖아. 얘네들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럼 얘네들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 Q의 여집합이 반드시 P를 포함할 수 있게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 벤 다이어그램이.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항상 수학은 100%이기 때문에 기억은 땡인 거죠. 오케이. 자, 니은을 갑시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자, P 교집합 R. 자,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Q-R. 자, 이게 공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P 교집합 R. 합집합을 때렸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합쳤을 때 공집합이 나오려면 P 교집합 R이 기억과 똑같이 공집합이어야 되고, 요거 바로 바꾸자. Q 교집합 R의 여집합도 공집합이어야 되지. 그럼 뭐냐? 첫 번째 거에서는 P하고 R하고 서로 써야 되고, 두 번째 거에서는 Q하고 R의 여집합하고 서로 써야 되죠.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제 R을 여기다가 체크하게 되면요, P하고 서로 써야 되니까 P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Q하고요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그럼 Q는 어디 있어야 돼요? R의 여집합이 요거 바깥에 거 얘기하는 거잖아. 걔하고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Q는 여기 써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Q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에 걸 뜻하지. 그럼 반드시 누굴 포함하고 있니? P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을 보시면요. 자, P 교집합,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요. P 여집합, 그리고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이건 빼기 이용하시면 P 빼기 R이 공집합이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자, Q의 여집합, 합집합 R이 전체 집합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뜻하는 거, 누가 누굴 포함해야 돼? Q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Q의 여집합하고 R하고 했을 때 Q하고 R 관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Q가 R에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야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Q가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게 되면은 그거의 여집합이 R이랑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얘는 체크해보면은 P 빼기 R이 공집합인 거니까 R이 P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줬을 때 R은 P도 포함하고 Q도 포함해야 돼요. 그럼 R 속에 P도 있고 Q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뭐 얘네들이 아예 서로 소유일 수도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기억이랑 똑같은 얘기야. 그때그때 다르지. 그럼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디귿도 땡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 첫 줄에 문제 그 조건 써 있는 명제 써 있는 이제 P면 나 Q이다.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찾는 거예요. 자, 다음 8번으로 갑시다. 자, 양의 실수 ABC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세 조건. 자, P가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요. 자, Q라는 애는요. 자, X 제곱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B, 그 다음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이라는 애가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 바로 구체적인 숫자니까 바로 갑시다. X가 1밖에 없죠. 1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0보다 크죠. 자, 그때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했을 때 있는 대로 골라를 봤어. 자, 그럼 지금 식이 이제 얘네들이 뭔가 관련 있는 듯 관련 없는 듯 하죠. 자, 잘 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2차 분등식이니까. 그럼 사이로 정리기, 양의 실수죠. 그럼 사이로 정리기 때문에 범위가 알파하고 베타로 써질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식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연습했던 거 갑시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요. A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 얘네들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모양이 같으면 문자는 달라도 상관이 없다 했었죠.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 식을 A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B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이게 0.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X분의 1이라는 게. 근데 지금 얘네들이 관계가 그럼 역수관계잖아. 그럼 얘네들의 근은요. 여기가 알파 베타였으면 얘의 근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알파가 되면은 결국 근이 되는 거잖아. 그럼 X를 따지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 사이라고 놨을 때 알파가 1이면 예를 들어 베타가 2인 거죠. 근데 걔를 역수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도 방이 서로 바뀌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리집합의 범위가 x가 베타분의 1하고 알파분의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긴 게 역수관계니까 근도 역수관계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을 봅시다. 자, P가 R을 포함한대요. 그러면요, Q도 R을 포함하니에요. 그러니까 즉, P가 R을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에 알파, 베타 해가지고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역수를 시킬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분의 1이라고 치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잖아. 아니면 뭐 2 정도? 그럼 걔네들이 역수를 취했을 때 결국 그러면은 알파라는 것은 지금 1보다 작고 베타라는 것은 1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걔네들 역수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역수시키면 어떻게 돼? 알파라는 건 1보다 커지겠고 베타라는 것은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알파분의 1이라고? 그럼 결국 뭐니? 베타분의 1하고 알파분의 1이 있을 때 결국 1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 1이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 있어? 기억이 맞는 거예요. 됐니? 자, 니은으로 갑시다. 자, P하고 Q하고 겹치는 게 없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럼 P가 R을 포함하거나 또는 Q가 R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전부 다 1보다 커야 돼요. 생각해봐. 2하고 3이라 하자. 역수 때리면 2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잡고 얘를 한 4 정도로 잡으면은, 역수를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4분의 1이지. 그럼 여기 속에 들어가거든. 얘랑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든. 봐봐. 자, 마이너스 3하고 4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역수를 때리게 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4분의 1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치? 근데 우린 겹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가 전부 다 1보다 커야 돼요. 자, 이해 안 되신 머릿속에서 2, 3, 4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때, 알파, 베타가 1보다 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P가 R을 포함하거나 또는 Q가 R을 포함 아니에요. 그럼 잘 봐. 자, 알파, 베타가 1보다 크니까 여기다 1 적어 주시고요. 그럼 알파, 베타가 여기 있거든? 그럼 알파분의 베타분의 1은? 베타분의 1 여기 있고 알파분의 1 여기 있거든. 그 1 아무도 안 갖고 있어. 그래서 니은 땡이죠.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야. 애초에 알파, 베타가 1보다 큰데 어떻게 갖고 있어? 그리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1보다 작을 텐데 1을 절대로 안 가지고 있죠. 자, 띄우십니다. 자, P 교집합 Q가 자,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즉 겹치는 게 있다는 소리죠. 이 범위가 아니란 거지. 그때 P 교집합 Q는 R을 반드시 포함하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범위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제외한 걸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제외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있잖아. 여기 1이. 그래서 그냥 디귿을 바로 맞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케이스 나눠봐야죠.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가 1보다 작아요. 이때 하고요. 알파가 1보다 작고요. 베타도 1보다 작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알파가 1보다 작고요. 베타는 1보다 커요. 이때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가 1보다 작으니까 1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왔을 때 이건 부동과 바뀌잖아. 이렇게. 그럼 얘도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갖고 있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교집합을 때려버리면 봐봐. 자, 알파가 지금 1보다 큰 상태고요. 자, 그럼 베타가 1보다 작아요. 아이씨, 잠깐. 그럼 사이로 정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알파분의 1은 지금 1보다 작고, 자, 베타분의 1은 1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부동화가 바뀌잖아. 이렇게. 에이씨. 알파분의 1, 이렇게 베타분의 1.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거 찾으면 여기잖아. 1 반드시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둘 다 1보다 작대. 자, 그럼 둘 다 1보다 작게 되면 둘 다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자, 베타가 오른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1을 기준으로. 그쵸? 자, 근데 얘네들이 역수를 때리면요. 둘 다 1보다 커요. 둘 다 1보다 크니까 아이씨, 여긴 베타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애초에 1보다 커지니까 애초에 둘이 겹치는 게 없죠. 그럼 애초에 이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지금 전제는 뭐였어요? 둘이 교집합을 때렸을 때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얘는 둘의 위치만 바뀐 거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범위가 들어가겠지. 그럼 거기 안에 1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갑시다. 자, 이 안 되시면 당연히 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자, 9번을 보면 자, 실수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해서 자, 저게 나와 있고요. 저게 나와 있을 때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 뭐예요?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겠죠. 자, 그럼 P라는 조건을 보시면요. 자, 일단 오늘은 10번까지만 할게요. 자,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3이라고 돼 있고 그게 K보다 작대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릴 준비해야겠죠? 짠, 짠. 자, 1하고 3 기준이죠. 자, 그리고 얘는 1 들어가시면요. 0이고 1 들어가면 2죠. 자, 3 들어가시면요. 마찬가지로 2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는 둘 다 바뀔 때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2x 마이너스 4고요. 자, 여기는 2가 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네요. 자, 그럼 그게 지금 실수 K의 최대값이니까 K가 어디 있는지 몰라. K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A일 수도 있어. 그치?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아래쪽이니까 하나의 케이스를 특수하게 잡았을 때 쌤이 이 판은 여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거보다 아래인 거니까 얘네들을 뜻하는 거죠. 그럼 그거 아래쪽으로 압축시키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그 범위인 거잖아. 자, 근데 그게 지금 Q가 이 P를 포함한답니다. 자, 그럼 Q의 위치는 지금 여기가 몇인지 몰라. 일단 체크를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에 지금 8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수직선으로 이제 그리게 되면. 그래야지 포함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자, 우리는 여기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쌤이 이 K라는 선으로 예를 들었죠. 자, 그럼 교점은 이게 K일 때 하고 자, 이게 K일 때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넘기시면요. X를 찾자. 자, 그럼 X는 4 넘어가고 마이너스 2로 역분하니까 자, 2분의 4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X를 찾게 되면요. 자, 2분의 4 플러스 K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4 플러스 K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4 마이너스 K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8가지 이용해야겠죠? 하고 같이 다 뚫어져 있죠? 는 붙이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양쪽에 2를 곱하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12가 아이고야, 잘못 썼다. 이제 암산하자. 자, 저거 계산하시면요.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닌가? 암산 잘못했나? 아, 잘못했다. K가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넘기시면요. 16이고 12가 되니까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래서 K 최대값 찾으라 했으니 16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K의 최대값을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아래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K는 올라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는 거야. 그럼 올라갈수록 이게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작은 쪽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선만 특수하게 본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최대값이 이제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최대값이 이제 16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왜 내가 12라고 적어놨냐? 계산 잘못했나? 이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K가 16보다 작거나 같고. 미안합니다. 자, 얘를 해줘도요, K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자,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16하고, 12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결국 이거를 통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K가 10이면 되더라. 됐지? 그럼 예를 들어 12 넣어봐. 16 넣어봐. 16 넣으면은 2분의 4 마이너스 K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딱 나오고 여기다가 16 들어가게 되면요. 10이 나와요. 그럼 8보다 오른쪽으로 가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16일 때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답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라스트 10번입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자, 명제 자, 2x-1이 0보다 작으면 뭐랍니까? 4x 플러스 1이 a보다 작다. 의 뭐가? 여기 참이랍니다. 자, 그때 a의 최대값을 찾아랍니다. 자, 그럼 역해야겠죠?
자, 그럼 4x 플러스 1이 a보다 작으면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요거 푸는 거잖아. 그럼 참비창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자, x가 자, a-1이고 4로 쓰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x가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관계 알겠지? 수직선. 자, 그럼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a-1이겠죠. 자, 그럼 뭐예요?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자, 는 붙여주면 되겠지. 자, 그럼 넘기시면은 2a-2 그리고 4. 그럼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럼 a의 최대값을 물어봤나? 어이쿠, 최대값 물어봤네. 그래서 a 값이 3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좀 헷갈리고 하는데 이제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여기는 깊게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네, 그러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쌤처럼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은 뭐 풀 때 쌤이 그냥 무난하게 다 설명했죠. 그래서 10번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명제 같은 경우가 30 몇 개 있더라? 39개가 있어. 다음 강에서는 문제 수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휴.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도 이제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